이게요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예요. 교육제도는 마찬가지로 밑에 기능론, 갈등론 대립이 있어요. 기능론은 교육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학교에서 지금 우리 이 교육 자체에서 이거는 교육 자체가 교육이라는 자체가 어떤 사회 이동의 수단이 될 수 있느냐, 즉 교육을 통해서 뭐 우리 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할까요? 기능론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 가능해. 달리 말하는 사회 이동. 사회 이동은 가능해. yes. 안 돼. 왜? 교육이란 것은 사회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착화시킨다. 상층 부모 자식은 자식이 상층으로 될 수 있도록 고착화시키고 하층 부모는 하층 자식도 하층이 되도록 고착화시킬 뿐이지 사이등이 가능하다. 요즘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보이니까 우리가 많은 어떤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먼저 학교를 이미 보통 다 대학교를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별 대상이 아닌데 요즘 이제 큰 문제 중 하나가 뭐 외고 뭐 자사고 이런 특목고 같은 거 없앤다 그래, 그지? 이게 일종의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신분의 고착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게 활용되고 있더라. 이런 외고나 자사고 이런 것들은 1년 등록금이 많지 않죠, 그죠? 여러분 민족사관학교인가? 강원도 횡성에는 민족사관학교 같은 1년 등록금이 2,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3학년까지 마치면은 그거마다 일단 밥도 안 먹고 그냥 등록금만 있죠. 그러니까 7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거의 뭐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1억 한 2, 3천 있어야 된다 이게. 뭐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나, 그제? 못 가. 그리고 있는 놈이 보낸다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걸 뭐 없애자 그러는데 뭐 하여튼 뭐 방향이 뭐 앞으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좀 문제 해결하자. 이게 일종의 이런 관점들입니다. 요거는 잘 나오는 주제예요. 자, 그래서 교재보세요. 교육의 기능을 바라본 관점입니다. 거기 기능도 보세요. 기능론의 두 번째 점 보시면 이러면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어떻게 한다고?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더 기여를 한다. 그런데 반면에 갈등은 뭡니까? 1번에 보시면은 교육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 이러면 사회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말 자체가, 그죠? 재생산 말은 부모가 가난하면은 자식도 가난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재생산되는 거야.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할 뿐이지 아니다, 그죠? 오케이.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두 번째 이제 교육의 기회 균등입니다. 교육은 기회가 균등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접근의 기회 균등이 있어요. 접근 기회 균등. 두 번째는 결과의 균등입니다. 교육의 균등을 이야기할 때는 접근 자체의 기회 균등과 결과의 균등을 이야기합니다. 접근의 기회 균등은 우리가 예컨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다 똑같이 주는 거야. 가정 다 주지 안 줍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돼요. 학교가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야. 학교가 없는 지역은 당장 그 애들이 교육받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의 기회 균등이 아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그런 상태는 그 아이들은. 그리고 뭐 되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접근의 기회 균등은 다 어느 정도 다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접근, 우리 이제 시험에 이기는다. 접근의 기균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의무교육제도예요. 다른 좀 전에 내가 학교가 없는, 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을 이야기했지만,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은 학교는 있지만 근데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학교 다닌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 없으면 학교를 못 보내네. 그것도 뭡니까? 접근의 기균등이 차단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의무교육, 무상이 되거든. 무상 의무교육제도를 통해서 돈이 있건 없건 다 똑같이 교육받을 기회를 준다. 결과의 균등은 뭡니까? 이거는 접근의 균등은 다 해결돼서 이거는 결과라는 것은 학업 성취에서 균등이에요. 학업 성취. 학업 성취.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배우는 내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지, 익힐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예컨대 뭐 다르게 말하면은 시험을 쳤을 때 점수가 비슷하게 놓아주면 되겠는데, 아이의 능력치가 비슷하다면은 결과도 비슷하게 놓아줘야 되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하지. 그래서 뭡니까? 결과의 균등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우리 각각 우리 현재 접근의 기균등을 위해서는 무상 의무 교육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결과의 균등을 위해서는 예컨대 뭡니까? 농어촌 특례제도 이런 것들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그 아이들이 농어촌에서 근데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 성취 결과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 있어, 도회지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약간의 가산점을 주는 것 같다. 일종의 결과가 어차피 도시에, 근데 서울과 저 시골은 결과치가 같을 수가 없어. 아무리 이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얘들은 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건 서울 아이들 성적이다면은 농어촌 아이들은 이것밖에 안 돼. 그렇다 한다고 요만큼은 채워주겠다. 이게 지금 뭡니까? 결과의 균등을 어느 정도 보증해 주는 거야. 봅시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에서 마찬가지 대립이 나오는데요. 기능론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기능론에서는 접근의 기회 균등만 보장해주면 충분하다. 갈등론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부족해. 결과의 균등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보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위에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 나온다. 그죠? 접근의 기능 보세요. 두 번째 점 보시면 있는데 무상 의무 교육제도 이 정도를 이제 이해하시고 익히면 되겠습니다. 결과의 편등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점 보시면 농어촌 학생의 대학 입시 특별 전형 이런 것들 그 정도를 보시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은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을 이렇게. 밑에 관점 보세요. 한쪽 갈로 2번에 기능로 보시면은 기억이 뭡니까? 접근의 기회균등 보장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그러면은 결과의 균등 그건 어차피 뭐예요? 그건 개인의 능력과 노력치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아이가 시험을 봤을 때 50점 받을지 100점 받을지는 그거는 그 아이의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 꼭 그게 그 아이의 능력치만 아니죠. 근데 그 집안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의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매일 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잖아. 그건 부모의 능력이지. 그죠? 부모의 돈이지. 그런 걸 이제 강조하는 게 갈등론입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갈등론 보시면은 기억 보세요. 기억에 교육 성취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이외에 가정 배경, 인종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교육 성취도의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자체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를 이해하시고 열심히 보세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교는 굳이 안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됐어요. 그 143페이지 확인학습 오역상 가볼까요? 1번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 기능론이에요.
밑에 4번. 이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갈등. 오케이. 뭐 그래 마지막으로 6번 가볼까? 6번. 요게 뭔가요? 이게 이제 접근의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수능 응시등 이게 뭡니까? 어저께 수능 봤다 그죠? 어제가 수능일이었어. 볼 때 여러분 아이가 시각장애인이야. 그러면은 점자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읽지.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게 점자 문제지를 제공해 줘야 문제를 읽는다. 이야기 앞에 우리 본문에 다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서 대중매체로 가볼까요? 자, 대중매체 이제 우리가 다 했어. 중요한 건 다 했어. 다 했고 이제 몇 가지만 체크합니다. 대중매체는 여러분 거기에 144페이지에 유형이 나온다 그죠?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 뉴미디어 이것만 보면 돼.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밑에 뉴미디어죠. 이 뉴미디어는 뭡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걸 뉴미디어라고요. 특징은 뭐냐? 오른쪽에 보면 정보사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봅니다만은 사회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뉴미디어는 어느 사회에서 특징적이냐? 당연히 정보사회요. 정보사회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쌍방향성이야. 이게 뭡니까? 쌍방향이란 말은 정보를 생산하는 자와 정보를 소비하는 자가 서로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가 서로 이렇게 일방적인 옛날 여러분 우리가 TV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통적으로 정보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생산해서 소비한테 넘기면 소비자는 그냥 말 그대로 소비만 할 뿐이야. 그지? 이 일방향입니다. 일방향이야. 일방향성인데 그리고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가 정확하게 또 구분됩니다. 기자, 근데 대표 기자, 그죠? 이건 우리가 독자다, 그죠? 이렇게 딱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근데 뉴미디어는 뭐라고요?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가 일방적이 아니라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우리가 뭐 댓글 다는 거죠. 댓글 달면은 이걸 뭐 참고해서 요즘 여러분 이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은 기가 찬 게 맞춤법이 너무 많이 틀려요. 이게 그 인터넷 근데 일부 일간지들 있잖아요.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얘네들은 그래도 걔들이 안에 들어가서 성향이 이상하게 바뀌는 건 나중 별개 문제고 일단 얘들을 뽑을 때는 똘똘한 애를 뽑기는 뽑아요. 뽑는데 거기 가서 이상하게 물들어서 그렇지. 어쨌간에 근데 우리 인터넷에 있는 이 기자들은 여러분 인터넷으로 무슨 이상한 신문들 있잖아요, 그죠? 그 신문서 찾아가 봐요. 지금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없어요. 진짜 완전 개판입니다. 걔들이 그냥 막 올리는 거야. 이게 신문 기자를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알바생들이지 일종의. 이게 글자 보면 이런 게 댓글 달고 이런 게 뭐예요? 주거니 박거니 이게 뭐야? 쌍방향이다. 그죠? 특히나 그지? 그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구분이 되게 애매해진다. 누가 생산인지 누가 소비인지 헷갈린다. 그지? 그런 것들. 그래서 뭡니까? 쌍방향이다. 시 공간의 제약이 적다. 옛날에 우리가 신문은 몇 시 아침 여러분 옛날에는 있잖아.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침에 내가 꼬맹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저 대문에 뛰어나가지고 신문 주워오는 거야. 신문 뜩 뛰어나면 아빠가 이제 신문 가져가라면 그게 내 일이야. 아침까지 기다려야 돼. 새벽까지.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딱 정해져. 근데 요즘은 24시간 풀 가동하고 우린 그죠?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적다. 또 수용자별 정보 획득에서 비동시성. 이건 아까 그 이야기잖아. 옛날에는 뉴스 아침 신문은 7시, 8시에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은 1시, 새벽에 접촉해가지고 신문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후 2시에 접근하기도 하고 그지? 각각 편한 시간에 접근한다. 비동시성. 그 위에 있는 인쇄 매체는 음성 매체는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죠? 자, 위에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야. 일방향적이다. 시공간의 제약이 무척 많다. 정보 제공자들은 대부분 다 전문가 집단들이다. 지금은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보시면 뭐 대중매체 기능이 참고로 요즘 뭐 우리 사회 문제점 이게 다 있어. 뭐 정보가 대중매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은 거짓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그 허위 정보 제공 엄청 많아죠. 요즘 그래서 뭐 지금 뭐 심지어 페이크 뉴스 많잖아요. 그죠? 가짜 뉴스 그지? 지금 인터넷 공간이 뭐 인터넷 공간 주로 이제 아니 뭐 요즘 뭐 우리 이거 보수 신문들은 좀 대놓고 하는 경향도 좀 있고 이게 요즘 하여튼 이런 매체들은 잘 접근해야 돼. 이게 너무나 엉터리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놓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지. 밑에 그런 것들 다 참고용들입니다. 시험에 노는 건 아니고요. 자 넘깁니다. 쭉 넘어와서 확인학습 가볼까요? 146페이지에 OX 가보겠습니다. 2번 이것만 2번 말만 되겠네. 인쇄 매체, 영상 매체는 뭐라고? 일방향적이다. 뉴미디어는 쌍방. 그럼 4번. 정보 수용자별 비동시성, 즉 지 편한 데 접속하면 되는 거. 뉴스 미디어. 오케이. 자, 뭐 기출 문제 한번 가볼까요? 뭐 우리 항상 푸는 게 기출 문제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그 3번하고 4번을 풀어야 되는데 3번은 우리가 되게 3번이 여러분 내가 주로 이제 시험 우리 그 수업 시간에는 3번 잘 풀죠. 푸는 게 이게 문제가 되게 간단하면서 그 좀 핵심적이기 때문에 3번을 잘 풉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3번을 푸신 분들은 4번을 푸시고 처음 하신 분들은 3번을 푸세요. 자, 풀어보세요. 3번 푸는 사람들은 4번 풀어. 처음 하신 분은 3번 푸세요. 자, 일단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적절한 것은 지금 여러분 그 주어진 데이터는 뭐예요? 가구 수가 주어있다. 그죠? 여러분 가구란 말과 인구가랑 다른 거 알죠? 그죠? 가구랑 인구랑 다르다. 그지? 그 주어진 데이터는 뭡니까? 가구야 가구. 인구가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1번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A 지역이 B 지역보다 핵가족 수가 적다 많다. 일단 우리 핵가족 수가 핵가족이 뭐였습니까? 핵과 확대가 있다. 그죠? 핵과 확대가 있었는데 핵이 뭡니까? 1세대 핵가족. 그죠? 플러스 2세대 핵가족이야. 요거는 2세대 확대가족 플러스 3세대 이상이다. 그죠? 이렇게 하지. 그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접친다. 그죠? 2세대 이거 누구? 부부. 그지? 부부. 요거 누굽니까? 부모와 미혼이다. 그죠? 미혼 자녀야. 아, 미안. 부부가 아니고, 여기 부부다. 여기 부부고, 얘가 뭡니까? 부모와 미혼 자녀다. 그죠? 미혼 자녀. 얘가 부모와 기혼 자녀야. 오케이, 잠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어진 문제에서 1인 가구수는 일단 빠져야 돼. 얘 빠지고 뭡니까? 1세대 요거는 핵각이다. 그죠? 이제 3세대는 뭡니까? 확대가족이야. 그럼 2세대 가족 요게 뭐야? 핵가족도 있고 확대가족 섞여 있어.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이놈들이 이 2500가구가 핵인지 확대인지 어느 정도 비율을 짬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1번에 그래서 알 수가 없어. 2번에 보세요. 이 A 지역이 B 지역보다 인구수가 적은지 많은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인구수는 모른다, 그죠? 우리 주어진 데이터는 가구수기 때문에 인구는 몰라. 3번에 1인 가구는 뭐 1인 가구는 알 수 있죠. 왜 1인 가구는 가구수하고 인구수 1인 가구만은 뭡니까? 가구수랑 인구수가 똑같아.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다, 그죠? 뭐 3번 맞네. 다음 4번에 1세대 가구 비율은 여러분 가구 비율은 총 가구에서 만 가구에서 뭡니까? 1인 거기에 이거 지금 3천이니까 3천이다, 그죠? 31이네, 그죠? A직이다, 그죠? 이거는 비율은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죠. 8천분의 얼마입니까? 8천분의 3,500이니까 이거는 뭐 계산에 바로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가 3번은 그렇게 좀 풀고요. 오른쪽에 4번을 여러분 뭐 다 풀지 않고 일단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문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한번 그려볼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표 자체가 가구죠, 가구. 다 가구야. 가구인데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기타 가구에는 요 기타에 뭐가 있느냐? 1인도 들어가고 플러스 뭡니까? 4세대 이상은 요거는 뭐야? 요거는 요 성격이 뭐야? 요거는 확대 가족이야. 요거는 확대 아무것도 아니야. 획도 아니고 확대도 아니야. 근데 얘는 확대 가족이야. 그지? 아. 일단 우리 그래서 1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A 지역에서 확대 가족 비율은 8.1. 요 8.1이라는 게 확대 가족이다. 그죠? 확대 가족이야. 요 8.1이 뭡니까, 지금? 얘랑 더하니까 8.1 나왔다. 그죠? 0.4에서 7.7 더하니까 8.1인데, 물론
한가족 부모와 기혼 자녀는 분명히 2세대 확대가 좀 맞다 그죠? 요게 확대 맞아. 근데 확대가 여기 하나 더 있다 그죠? 이건 우리 알 수 없어. 우리 알 수 없는 거야 지금. 이 8.1이 다가 아니야. 이거 알 수 없어. 1번은 알 수 없어. 틀렸다 그지? 틀렸네. 이게 8.1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지? 2번에 B 지역에서 핵가족 비율은 B 지역이 핵가족입니다. 우리 핵가족은 여기 핵가족이 뭐예요? 얘가 핵가족이죠. 핵가족이죠. 여기서 말하는 B 지역은 뭡니까? 여기 핵가족이죠. 핵가족이야. 핵가족. 얘도 핵가족이다. 그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72.5에서 지금 43.4니까 6, 7, 5. 떨어졌네요. 그지? 그래서 62.4%는 이게 뭐야 이거? 62.4%는 얘다 그죠? 우리가 핵가족은 얘도 핵가족이잖아. 얘를 빠뜨려서 지금 얘를 빠뜨린 거야. 62.6는 요것만 했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가 분명히 부부도 핵가족입니다. 그래서 이거 빠뜨려서 안 돼. 3번입니다. 1990년대 A 지역은 확대 가족 수가 핵가족. 1990년대입니다. A 지역 볼까요? 여기 얘다 그죠? 지금 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지? 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확대 가족은 일단 여러분 핵가족이 얼마예요? 핵가족이. 얘가 핵가족이죠. 그죠? 핵가족 합계가 얼마입니까? 76.7이야. 여기가 핵이야. 여러분 핵이면은 확대 가족은 끼끗해봤자 얼마입니까? 23.3이잖아. 그죠? 다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다. 그지? 핵 가족은 요 두 개 다 하면은 76.7이니까 나머지 다 전부 다가 무조건 확대를 하더라도 확대는 기껏 23.3%밖에 안 돼. 핵 가족이 압도적으로 많죠. 틀렸다. 4번에 2010년도 B 지역은 A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뭡니까? 이게 1에서 말하는 뜬금없이 1세대 핵가족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야?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이거 우리가 A 2020년도는 얘랑 그죠? 비교해보면은 얘랑 그죠? 이렇게. 그래서 B 지역이 A 지역보다는 요건 여러분 숫자 지금 4번은 지금 숫자를 물어보는데 요거는 뭘 보면 알 수 있으면 요게도 곱해준다 그죠? 얘랑 곱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랑 곱해주면 되죠. 그럼 이쪽이 더 많네 그죠? 자 그래서 A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B 지역은 적다 이게 맞네. 우리가 실제 이제 이 가족 문제 같은 건 주로 요 정도로 이렇게 시험에 냅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듯 하지만은 4분의 1에 보시면은 다 풀 수 있어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회 변동이 이런 자료 분석 문제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문제를 한 대여섯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시면은 뭐 이렇게 푸는구나 대충 감이 와요. 또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안 옵니다. 실제 이제 이 자료 분석 문제들은 수능 사회문화 문제가 진짜 골 때리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진짜 변별로 만점을 안 주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근데 똘똘한 애들은 그거 다 풀어냅니다. 풀어내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나와요. 꽤 해봤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변동이야. 사회가 사회는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죠? 변동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제 최근에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많이 달라졌다. 그지? 지금 여러분 다 스마트폰 쓰잖아. 그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다. 그지? 여러분들은 삐삐를 압니까? 내가 삐삐 세대야. 삐삐 세대. 그래서 삐삐 걸라고 삐삐 오면 이제 삐삐 보고 어디 갑니까? 공룡을 뛰어나. 공룡 가면 줄 X까지 있다. 그죠? 공룡 부스 있잖아. 누가 줄 서가 있으면 줄이 막 서가 있다. 그지? 이때 어떤 사람이 저기 줄 막 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또 와요. 옆에 또 와가지고 벽돌 같은 거 하나 꺼내. 벽돌 같은 거. 이만한 걸 내가지고 전화를 딱 봐라. 시티폰.
이때는 CD폰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어. 왜냐면 이게 나머지 다 공존하게 줄 막스가 있는데 혼자 CD폰 쫙 들고 있잖아. 왜 이게 부스 옆에 오느냐? CD폰은 부스 옆에서만 터지거든. 얘가 이 옆에서만 터져.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은 줄 쓰고 있는데 줄 안 쓰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야, 그죠? 부러워가지고 좋겠다.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사라졌어. 역사 이런 거 다 유물이야.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들고 다니는 저 노트북이 아니고 뭐야? 스마트폰 저거의 성능이 있잖아. 와, 여러분, 또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네 보니까 나는 IBM 6000 세대예요. 그런 거 잘 모르지. 컴퓨터인데 이게 미제 컴퓨터, 미국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가 얼마만 하니까 그 이만해. 근데 이게 지금 뭐의 성능은 비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져 이게. 진짜 오랜만에 IBM 진짜 오랜만에 쓰는다. 한 20년 된가 쓰면. 어쨌든 저렇게 이제 사회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변동하는 거야. 그런데 그 정점에 있는 게 뭡니까? 근대화야, 근대화. 자, 봅시다. 시험 문제 여기 나온다, 그죠? 자, 일단은 그거 보시면은 오른쪽에 사회 변동을 바라는 관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크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변화하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 꼭 좋은 거냐? 변화라는 것이 꼭 좋은 거냐? 오케이, 좋은 거야. 진화론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등 생물이 고등 생물로 바뀌어 나가듯이 사회도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 점점 진화해 나간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우리 사회는 단선적으로 진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쭉 단선적으로 단선이란 말입니까? 선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방향이 한쪽으로는 쭉 나간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진화론이야. 그럼 이 발전할 때, 그죠? 열등한 사회가 있고 우월한 사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열등한 사회에서 우월한 사회로 단선적으로 쭉 진보한다. 사회는 그렇게 변한다고 바라봅니다. 우열이 가를 수 있다죠. 우와 열이 있어. 자, 그 다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점에 생물학적 진화론이야,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생물학적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다. 두 번째 점에 각 사회는 발전 정도에 따라서 우와 열을 나눌 수 있다. 세 번째 점은 뭡니까? 발전이라는 한 방향으로만 쭉 진보하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밑에 있는 로스터의 그 경제성장발. 이러면 이 로스터의 경제성장발 단계론은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언급되는 그 이론들이 이런 게 있다. 그런 것들 있잖아. 이게 여러분 보통 우리 그 장점 뭐냐? 이런 이론 장점이고 장점 논다죠. 대부분의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발전해요. 거기에 박스에 보시다시피 농업사회, 산업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이렇게 정보사 이렇게 보통 사회가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 이렇게 있는 단계를 거치는 그걸 잘 설명하고 쭉쭉 진보하고 있잖아, 그지? 단점 뭐냐? 장점은 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발전한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근데 단점은 뭐니까 그게 두 번째 2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회들 우월하다고 말하는 예컨대 산업사회와 농업사회를 비교해보면은 농업사회보다는 산업사회가 훨씬 우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사회가 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가치관이 다 우월할까? 꼭 그렇지 않다, 그죠? 뭐 이기주의, 고립, 인간소 이런 것들은 농업사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것들이죠. 이게 항상 다 좋은 건 아니야.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2번에 두 번째 예컨대 노조 두 번째 줄 중간에 예컨대 산업사회가 농업사회보다 더 우월한 사회라고 주장하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더라, 그지?
3번에 이게 제국주의를 관계됩니다. 이게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국주의가 여러분 우리 경제 공부할 때 제국주의 공부했다 그죠? 제국주의를 합리화한다. 즉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공격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이게 합리화하는 이론에게 나중에 악용됩니다. 그거 일단 보시고 나중에 다시 공부합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분 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진화론인데 야 그게 아니라 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순환될 뿐이야. 순환론이다. 이게 항상 순환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 뭐든지 생성되고 출생하고 생성되고 성장하면은 반드시 쇠퇴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생물처럼 태어나고 성장했다가 나중에 망하고 다시 생성하고 이렇게 돌고 돌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순환론이에요. 봐봐라. 우리 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에 나타나던 모든 국가와 모든 문명들은 잘 나가던 문명들은 다 처음에는 나타났다가 성장했다가 다 사라지지 않았지 않냐. 모든 건 다 그렇다. 다 그런 거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다. 그죠? 이게 순환론이야. 모든 게 다. 네가 지금 한때는 잘 나가지만은 결국은 네가 다 결국은 꼬부라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요즘 뭐 미국 같은 역할을 했던 나라가 누굽니까? 영국. 근세에서는 영국이다. 그죠? 영국. 그지? 영국은 지금 뭐 영국 요번에 영국 수상된 애가 완전 또라이거든. 사람이 또라이라는 게 여러분 그 사람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머리가 나쁜 쪽으로 발전했다는 얘기야. 완전 또라이야. 이게 지금 영국 총리도 그 영국 가면 이튼 스쿨이라는 게 있잖아. 그 진짜 명문 그죠? 다 그쪽 출신들이야. 근데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극우야. 극우. 완전히 극우야. 골 때립니다. 이게 지금 영국 그 영국 그 지금 여러분 그 브렉시트 알지 그지? 원래 그 EU에 지금 사실 영국 사람들이 지금 영국이 그 전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려고 결정했는데 그 결정은 사실은 영국 사람은 다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설마가 사람 잡은 거야 지금. 그게 이거 좀 만약에 영국이 현재 EU라는 거 경제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면은 영국은 몰락합니다. 완전히 몰락할게. 큰 영국 그 걔들이 이래 생각이야. 대영 제국의 영광을 되찾자. 이미 흘러간 노래잖아, 그죠? 이미 올드 스토리인데 그걸 지금 그 이야기 왜 해? 근데 그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탈퇴했는데 탈퇴하는 순간 영국은 붕괴됩니다. 붕괴가 거의 뭐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 이전에 그 솔로 가면 또 많다고 해도 많은 나라인데 가장 근원 올라가면 누굽니까? 로마 제국, 그치? 로마 제국. 다 없어졌잖아, 지금. 그 미국도 지금, 미국도 만만찮죠.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면 만만찮아요. 저 사람도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다 이렇게 돌고 돌 뿐이다. 지금 잘난다고 폼 잡지 말라는 거야. 순환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어떤 문명의 법칙에서 바라보면은 이 궤도를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죠? 다 이게 다 걸러져라.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장구한,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이 어떤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굉장히 장기 분석입니다. 장기 분석이고 또 과거를 설명했다. 과거를 분석했다는 얘기죠. 그치? 뭔가 미래를 이렇게 달리 말하면은 단기적인 거는 아니고 미래적인 걸 예측하는 건 아니야. 과거에 다 그래 왔다 이런 걸 설명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순환론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사회도 유기체의 일생처럼 뭡니까? 생성, 발전, 쇠퇴, 회초의 과정을 반복할 뿐이다. 세 번째도 보시면은 각 사회는 우일의 정도가 없다. 어느 게 꼭 낫다 없다 그런 거 없다 그지? 없다. 네 번째 보세요. 변동은 소멸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변동하는 것이 꼭 발전만 아니다. 우리 진화론은 뭐랬습니까? 바뀌는 것은 발전한 거다 그랬는데 아니야. 발전해봤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해체라 그러면 꼭 발전 아니다 그지?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페이지 넘겨서 153페이지 사회 변동 구조 한번 보세요. 구조에 대한 관점입니다. 전체 사회 구조는 여러분 우리 기능론 읽어봐요. 기능론은
사회 구조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성이 있어요. 안정성. 이 균형을 추구한다. 균형. 우리가 뭔가 우리 사회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균형을 스스로 우리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툭 밀면 어때요? 보통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려고 그러다 합니까? 바로 쓰다 균형 잡자는 거지. 마찬가지로 사회도 스스로의 복원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일시적으로 뭔가 작동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금방 균형을 회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바라봅니다. 기능론에서는 사회 구조는 건 힘이 있다고 봐요. 자기 치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갈등론은 약간 다르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단 교재 한번 보세요. 기능론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1번에 보세요. 사회 구조는 내적으로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사회 변동은 뭔데? 2번에 그런 말이죠. 사회 변동에서는 이 사회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뭔가 균형이 흐트러지는데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회 변동으로 우리가 보인다. 이렇게 봐요. (3번에) 그럼 사회 변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가는 부정적이 왜냐면은 사회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득권 구조가 좀 재편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기능론은 여러분 항상 현상 유지적으로 보수적인데 그래서 뭔가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이다. 왜? 기존 균형을 깨트리고 기득권 구조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갈등론 보세요. 갈등론은 사회 변동을 왜 바랐냐? 갈등론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갈등론에서는 사회 변동이 뭐니? 이거는 사회 변동에서는 사회가 좀 더 공평한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다. 기능론에서는 균형이 깨졌을 때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라고? 사회가의 불공정성이 좀 더 개선되는 과정이다. 이걸 우리가 변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이런 그림 그리잖아. 우리 그죠? 계단이 있어, 그지? 계단이 있어. 여기 문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 계단을 그냥 걸어 올라가도 되지만은 이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는 이 계단이 뭡니까? 이게 절벽이야. 못 올라가.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포기해버리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돌아가 버리면 이거는 영원히 해결 안 된다, 그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 친구가 이겼어. 이렇게 피켓팅 해요, 피켓팅. 우리도 올라갈 수 있게끔 보행권을 보장해달라. 피켓팅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움직였어. 이거를 뭐 했습니까? 이렇게 뭐,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준다든지, 그지? 아니면 뭐, 턱을 깎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든지, 이런 걸 마련해주면은 사회가 바뀌었다, 그지? 이걸 사회 변동이라고 말합니다. 사회가 좀 더 공평한 세상으로 바뀐 것을 변동으로 인식합니다. 굉장히 긍정적. 기능론에서는 변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갈등에서는 변동을 그래서 우리가 갈등론은 진보적이다, 그죠? 진보적이고, 얘는 보수적이야 변화를 싫어한다는 얘기다, 그지? 자, 그래서 보시면은, 보세요. 1번에 보시면은, 피지배 집단이 구조적인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그 사회 운동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은 사회 변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 변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왜? 사회 변동은 더 평등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본다, 이거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근대부터는 잠시 자르겠습니다.